준비한 소식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강일님,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국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제가 법대를 다녔고 이 학위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다라는 게 법이 가진 자들을 위한 이 가진 자들의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참혹합니다. 이래서 후진국이 되는 거죠. 법이 법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강자나 약자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약자한테 적용되기에 앞서 강자 그리고 국가기관한테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하면 검찰이 법의 원리에 맞게 법률을 집행하라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윤색해서 자신들 편한 대로 자기 핑계거리를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아님, 다 윤석열, 김건희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변호인인 검사 출신 박균택, 죄 안 되는데 영장 쳤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박균택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할게요. 이 박균택 변호사는요, 검사 출신이고요. 고검장까지 하고 검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광주 일공가 아마 그럴 거예요. 21기입니다. 윤석열보다 선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참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박균택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박균택 변호사는요, 죄가 안 되는데 검찰이 영장을 쳤다라는 얘기를 오늘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아마 법정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법정에서도 아마 박균택 변호사는 이 재판관들에게 이제 판사들한테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죄가 안 되지 않느냐?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 운운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박균택 변호사입니다.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나요? 새까맣게 해서 잘 안 나오겠네요.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공적 개발을 추진한 후 세상에 공적이 되어버렸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개발이라는 것은 바로 대장동 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을 민간에서 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공영개발로 한 것, 민간 합동개발로 한 것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적이 되어버렸다. 자,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자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토건 자본, 건설업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건설업체, 참 제가 몇몇 건설업체들을 취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건설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가다 얘기를 합니다만 건설업체라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공사판에서 같이 뒹굴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인데 대체로 보면 공사판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같은 동업자들의 뒤통수를 때린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뭐 소소하게 건설공사를 뭐 조그만 소형 건설공사를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야, 이 건설 뭐 건축 잘못했다가는 사기당하기 딱 좋구나.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마치 네가 사기를 안 치면 내가 사기를 치는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건설업자들 중에서 나름 돈 많이 벌고 또 출세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 동료 업자들의 등을 많이 친 사람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SBS를 보유하고 있는 태영개발이 일부러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던 것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설공사를 맡았던 것이 태영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태영그룹이 이재명 도지사 이후에 제대로 뭐 수주를 받은 게 없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 토건 자본들로부터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검찰의 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요. 뭐 하나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송사 없이 고소고발 당하지 않고 건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들하고 일정한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그쪽 바닥이더라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대장동에서 건설업자들이 충분히 뽑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또 그 밖에 여러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불행을 만든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억울하죠. 정상적으로 하자고. 개발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개발이 특정한 업자들한테 몇몇 업자들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데 검찰이 앞장선다. 참 답답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는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부분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법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범죄라는 것은요,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성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것이 몇 년형이다, 뭐 구속이 필요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면 범죄 성립 구성 요건이 되려면은요, 일단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 행위가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고의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행위와 고의와 법률이 있어야지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가 다른 이유로 정당화,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정당행위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마다 구성 요건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목마다 뭐 구성 요건이 다 있는데 그 구성 요건을 채 갖추지 못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이게 증거인멸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아마 박균택 변호사가 한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얘기를 따질 필요조차 없었다. 죄가 안 되지 않느냐. 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는 배임입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업무를 위임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나한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의 임무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으면 나한테 업무를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임무잖아요. 그 내 임무를 배신했다라고 해서 배임입니다. 따라서 이 배임이 성립하려면 누군가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이익이 부당한 이익이어야 되고 동시에 나한테 임무를 맡긴 수탁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한테는 손해가 발생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배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배임 행위를 반드시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나한테 임무를 맡겨준 사람한테 해를 미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잘 안 됐다든가, 또는 내가 볼 때는 일 잘한 건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더 잘할 수도 있었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배임죄가 많이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 오너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이런 사람한테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무슨 투자를 했는데 또는 뇌물을 줬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체의 법인에 손해를 미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돼요. 하지만 이 기업인의 경우에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판단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배임을 공무원한테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무상 일정한 판단, 재량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배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허가를 내준 겁니다. 건설공사 개발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허가를 내준 거면은 그거는 허가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배임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공공기관에 해를 미칠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범죄가 되는데 해를 미친다는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사업에서 1,000억 원 가까운 이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익을 더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배임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억지로 검찰이 이것을 어거지를 씌운 겁니다.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하죠. 이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거를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제3자 뇌물은 내가 돈 받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인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민원 업무는 공무원이 처리했는데 돈은 제3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한 민원하고 공무원이 처리한 그 민원하고 제3자가 받은 돈하고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해야겠죠. 그 연관성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받은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일정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데? 북한하고 이재명한테 무슨 관계인데? 북한이 받은 돈을 왜 이재명 때문에 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확인하려면 북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법리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장을 쳤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속아 웃을 일. 아마도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해 있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한테 몰려있는 그 숱한 비난의 화살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그런 이슈를 던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숱한 의구심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때문에 직권 남용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 가지 이슈가 겹쳤어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문제가 있죠.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자, 세수는 50억이나 빵꾸가 났고요.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벌써 보니까 1,4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더군요. 유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외교, 미국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윤석열 바보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뭐예요? 한국의 안보는 한국 스스로 지켜라.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을 억제하고 싶니? 그러면 돈을 내라. 이거 아닙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낼 때마다 한국이 돈 내.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한미 공조,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가지고 북한을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은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죠. 코너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지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게 없잖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자 아닙니까? 무능력, 무기력, 술주정뱅이 아니에요. 그런 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지 시다바리들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괴롭히고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짓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여기에 부하 내동한 수박들이죠. 그래, 좋아. 이재명이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가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영장 청구서 내용을 봐요. 응?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라고. 니들이 봐도 황당하지 않겠어? 어떻게 이렇게 태도 하나는 아니 소설도요. 이빨이 맞아야지. 아구가 맞아야 소설이지. 아구 안 맞는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태가 북한에 돈 보냈는데 그 돈이 왜 이재명 거가 돼? 에? 뜬금없이 사람 말만 듣고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에?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요. 드라마도 그렇게 만들면은 욕 먹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박균택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한테 말한 거는 이겁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임죄를 검찰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미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시가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 그런데 200억의 이익을 추가로 거두지 못했다. 더 거둘 수 있는데 200억을 더 추가로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배임이라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비슷하게 식품개발원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그 경기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이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볼 때 백현동은 가장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제일 성공 사례예요. 그 공공기관 부지 개발한 거 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긴 게 백현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배임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쩌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리고 이 백현동 개발에서 모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있는데, 자, 증거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김인상이라는 사람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진상하고 김인상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다. 요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에? 자,
원래 이 법리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법리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은 이 형사의 사건의 모든 기본이 뭐냐면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처벌의 기본은 행위입니다. 왜 무엇을 처벌을 하느냐면 행위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법은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한 행위여야 되고 이재명 영장이면 이재명이 한 행위여야 돼. 근데 정진상하고 김인상하고 한 얘기를 왜 이재명한테 책임을 묻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자,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규명이 없어. 이재명이 방북을 하고 싶어 했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왜 방북하고 싶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 집에 갔다 쳐. 내가 내 친구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누가 나한테 나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칩시다. 나한테 기사 청탁을 하는 어떤 기업체가 있다 칩시다. 그 기사 청탁을 하는 기업체가 나한테는 기사 청탁을 하고 내 친구한테 돈을 줬다 쳐. 근데 자, 그러면 내 친구가 받은 돈하고 내 기사 청탁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죠. 연관이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이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연관 그 돈과 민원 사이의 연관 내가 내 친구 집에 방문하고 싶어 했다. 이게 근거가 되나요? 아니,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3자 뇌물자라는 건요. 민원인, 그러니까 청탁을 한 사람이 있고요. 제3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걸로 이게 공무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공무원한테는 일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한테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제3자와 공무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이 돼 있어야지 이 민원인이 제3자한테 준 돈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3자와 공무원 사이에 비난할 만한 관계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3자는 현재 북한이고요. 공무원은 이재명입니다. 그럼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재명이 간첩이다 라고 해야지 그쯤은 나와야지 지금 이게 제3자 뇌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게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려면 이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는 돼야지 이게 성립된다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박균택 변호사는 요 대목을 꼭 집은 겁니다. 어떻게 법리상 죄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죄가 된다고 영장을 쳤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법리상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증거인멸까지 따질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르미님 질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무식한 놈이 똑똑한 행정가를 보니까 질투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후원해주신 분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 뽀뽀님,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대통령 이잼님, 그 다음에 깨웅이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개발 부담금도 환수 못한 양평군수는 무기징역. 그렇죠. 양평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배임인 거예요. 양평군수가 배임인 거예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과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게 배임인 거예요, 사실은. 이쯤은 돼야 배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 무슨 어떻게, 아휴, 진짜. 아휴, 참, 황당무계하죠. 자, 이 양평군수의 경우도 그래요. 이 최은순한테 이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게 양평군수의 행위여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 공무원, 실무 공무원의 행위로 돼 있죠. 그래서 양평군수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라는 식으로 법리가 구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하자면 정진상이 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진상 실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이재명한테 덮어씌운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울랄라님, 유창훈 판사가 지금 이 방송 봤으면 좋겠다고요. 당연히 기각 판정 나올 텐데
아니 판사면 이쯤은 알아요. 이 정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게 기각이라기보다 거의 각하에 가까운 뭐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참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법리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그러니 법리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니 이거 뭐 저 같은 사람이 해설하고 설명하는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요. 결국엔 누가 힘이 센가, 누가 더 여론몰이를 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면은 법을 따져서 뭐하며 법을 배워서 뭐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을 배운다는 것은 여론몰이를 위해서 법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협잡과 사기질의 수단, 도구, 범행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사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질, 여론선동의 이 범행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막아주고 제지해야 될 사법부가 함께 참 타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또 통탄스럽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